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까지 19단원에 대한 복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난주차에 있었던 퀴즈를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학기 말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우리가 남아있는 학기 동안에 또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 20단원에서는 우리가 선물, 옵션, 스왑, 선도, 이런 파생 금융 상품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하는 금융 상품, 파생 상품에 대해서 공부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옵션의 개념은 무엇인지, 옵션이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 그리고 옵션을 사거나 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생 금융 상품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파생 금융 상품도 우리가 앞에서 봤던 전통적인 금융 상품인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이게 뭔지 개념을 확실히 알고, 그래서 이게 가격이 어떻게 밸류에이션 되는지 확실히 알면 전혀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씩 차근차근 옵션이 뭔지에 대해서 이번 20단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생 금융 상품을 가지고 세 가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전에 수업을 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보통은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지를 하려고 많이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고 스페큘레이션, 투기라는 뜻입니다. 어떤 기초자산 포지션 없이 그 파생 금융 상품만 딱 가지고 있는 거를 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기회를 봐서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아비트리지, 차익 거래를 하려고 이렇게 세 가지 목적으로 파생 금융 상품을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파생 금융 상품은 여러 가지의 어떤 기초 자산을 두고 여러 파생 금융 상품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에 대한 파생 상품도 있고, 개별 주식 종목에 대한 파생 상품도 있고, 채권 금리에 대한 파생도 있고, 그리고 상품, 원유, 곡물, 구리, 이런 상품에 대한 파생 상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에 대한 파생 상품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파생 상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파생 상품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같이 옵션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파생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여기 20.1번 부분에서는 이 여러 가지 파생 상품 중에 옵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개념을 살펴보는 단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파생 상품은 계약입니다. 컨트랙트, 계약. 그래서 옵션 계약인데 요거를 줄여서 그냥 우리가 옵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물도 사실 계약이고 수합도 계약인데 그냥 그 뒤에 있는 계약을 다 떼버리고 생략을 해서 그냥 옵션, 선물, 수합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기 전에 파생 금융 상품이라고 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을 미리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는 여기 지금 underlying asset 뭐라고 쓰냐면 UNDER underlying asset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거를 기초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기초 자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지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개별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근데 이거 채권은 결국 금리랑 같은 거죠. 그리고 환율,
그리고 원유라던가 구리라던가 원자재라던가 그래서 뭐 원자재 혹은 이거를 그냥 더 일반적으로는 커머디티 상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초 자산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리버티브 되어 있기 때문에 파생 금융 상품을 영어로 데리버티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데리버티브는 우리가 미적분 할 때도 이 데리버티브를 미분해서 이 데리버티브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 미분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기초 자산에 연동되어 있다. 그리고 이 기초 자산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데리버티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러한 기초 자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옵션, 선물, 선도, 그리고 스�edy 이런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가 지수에 대한 옵션, 주가 지수에 대한 퓨처스, 주가 지수에 대한 포워드, 주가 지수에 대한 스왑, 채권에 대한 옵션, 채권에 대한 퓨처스, 채권에 대한 포워드, 채권에 대한 스왑 뭐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파생 금융 상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생 금융 상품은 이렇게 기초 자산이라는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선 이렇게 첫 번째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지금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 지금 스트라이크 혹은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오죠. 여기 그 파생 금융 상품에서 엑서사이즈 혹은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것은 행사를 한다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다? 내가 이 파생 금융 상품에 대한 권리를 행사를 한다를 영어로 엑서사이즈 혹은 스트라이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옵션에는 우선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콜 옵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풋 옵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콜 옵션은 뭐냐면 내가 지금이 아니고 어떠한 특정한 미래에 이게 한 달 후가 될 수도 있고 2개월 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어떤 특정한 미래에 지금 말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미래에 어떤 특정한 기초 자산을 그때 가서 얼마에 사기로 지금 미리 약속해 놓는 것, 지금 미리 계약해 놓는 것을 콜 옵션이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콜 옵션은 뭐다? 어떤 특정한 기초 자산을 어떤 특정한 미래에 얼마에 사기로 지금 미리 계약을 해야 하는 거를 콜 옵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풋 옵션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미래에 어떤 특정한 기초 자산을 얼마에 팔기로 미리 지금 약속하는 거를 풋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콜 옵션은 미래에 특정 기초 자산을 특정한 가격에 미리 사기로 약속하는 거고 풋 옵션은 특정한 미래에 특정한 기초 자산을 팔기로 얼마에 팔기로 미리 지금 약속을 해두는 게 풋 옵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이탈릭 된 글자로 이제 콜 옵션에 대해서 이제 매수 매도 이렇게 매수 포지션이 있을 수 있고 매도 포지션이 있을 수 있고 풋 옵션에 대해서도 이제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콜 옵션에 대해서도 이제 롱 포지션 한글로는 매수라고 하죠. 이제 그리고 콜 옵션에 대해서 매도 이제 영어로는 숏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콜 옵션에 대해서 매수 포지션이 있고 매도 포지션이 있는 거고 풋 옵션에 대해서도 매수 포지션이라는 게 있고 매도 포지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교과서에서는 영어로 요거를 롱이라고 표현을 할 때도 있고 바이라고 표현을 할 때도 있고 혹은 홀드 영어로 홀드라고 표현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롱 포지션, 홀드 포지션, 바이 포지션 다
콜이나 옵션을 매수, 산다라는 뜻이고, 매도는 영어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write, sell,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이제 이 콜옵션이나 풋옵션을 매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 한국말로는 요거를 여기 지금 write가 나온 것처럼 발행을 한다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제 콜옵션을 혹은 풋옵션을 발행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이제 여기 지금 매도랑 같은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여기 지금 short이 있죠. short. 그래서 영어로는 write, sell, short 다 이게 매도 포지션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콜옵션에도 이 콜옵션을 사는 포지션과 파는 포지션이 있는 거고 풋옵션에도 이 풋옵션을 사는 포지션과 판매하는 포지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exercise price가 내가 그 미래에 사기로 미리 약속을 해놓은 가격을 exercise price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요 20.1을 공부를 할 때에는 지금 20.2번 부분의 앞부분과 이게 지금 잠깐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할 거라서 조금 잘 왔다 갔다를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강의 노트 9페이지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콜옵션에는 콜옵션의 롱 포지션, 콜옵션을 사는 경우가 있고 콜옵션을 판매, 발행하는 경우가 투자자가 있으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로 콜옵션을 사는 포지션, 콜옵션을 바이하는 포지션에서는 요런 페이오프, 어떤 이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1개월 후에 내가 150에 사기로 했다라고 하자. 지금 뭐 가격하고 상관없이 내가 미래에 1개월 있다가 삼성전자 주식을 그때 가서 1개월 있다가 150에 사기로 약속을 했대. 150에 그때 사기로. 이제 그런데 그때 가서 봤더니 삼성전자 가격이 한 주 가격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게 200이야. 아싸바리. 그러면 아싸바리. 지금 그때 가서 200인데 나는 이미 1개월 전에 삼성전자 주식을 150에 사기로 이미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시장 가격이 뭐 200이든 300이든 상관없이 그냥 나는 무조건 150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이 콜옵션을 걸어 놓은 거야. 사놓은 거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는 지금 200 빼기 150, 즉 50만큼에 해당하는 이익을 바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기 때의 그 기초 자산의 가격을 이렇게 영어 노테이션으로 S 라지 T라고 표시를 하고 행사 가격, 그러니까 얼마에 사기로 약속했는지 그거를 엑서사이즈 프라이스라고 하는데 이 엑서사이즈 프라이스의 영어 X자를 앞에 따가지고 이 X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봤더니 내가 약속한 가격이 훨씬 싸. 그러면 이 콜 매수 포지션 투자자는 아싸바리 땡 잡은 거지. 그래서 요 ST마 빼기 X만큼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요 콜옵션의 롱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이제 반대로 내가 150에 사기로 했는데 그때 가서 봤더니 시장 가격이 에게 100이야. 그러면 굳이 뭐하러 내가 비싼 150을 주고 사기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이 콜옵션 그냥 날려버리고 100개 그냥 시장에서 삼성전자 주식 주고 사면 훨씬 싼 거야. 내가 왜 굳이 150을 주고 살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내가 콜옵션으로 인한 이익은 없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ST가 X보다 클 경우에는 ST 빼기 X만큼을 콜옵션의 롱 포지션이 가져가는 이익이고 반대로 ST보다 라지 X가 큰 경우에는 만기 때 봤더니 이런 경우에는 콜옵션으로 인한 이익은 하나도 못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익이 발생을 하는 게 콜옵션의 이제 롱 포지션, 바이 포지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넘어와서 강의노트 11페이지 피겨 20.2번을 보면 지금 요 투자자의 경우는 지금 만기 때에 100의 어떠한 기초 자산을 사기로 100을 주고 사기로 미리 콜 옵션을 걸어 놓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그때 가서 봤더니 기초자산 가격이 막 101이야, 102야, 103이야, 104야, 110이야, 120이야 될수록 이 콜옵션 롱 포지션 했던 사람은 계속 이익을 얻는 거야. 왜? 나는 시장 가격이 뭐 110이든 120이든 130이든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100에 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콜 롱을 해놓은 사람은 지금 이 페이오프를 커브를 그려보면 요렇게 되다가 요렇게 되어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 요러한 모양의 이제 페이오프가 발생하는 게 콜옵션의 롱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페이오프고 만기 때 받는 이익을 그려놓은 페이오프라고 하고 여기 profit 혹은 당연히 로스가 날 수도 있는 건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 14달러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러면 이렇게 미래에 가서 콜옵션을 100 나중에 삼성전자 주식을 100을 주고 살 수 있는 권리를 지금 내가 공짜로 살 수가 없겠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어떠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달 있다가 삼성전자 주식을 100을 주고 살 수 있는 권리를 지금 14달러를 주고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지금 이게 지금 여기는 114가 되겠죠. 딱 그 어떤 손익을 넘기는 시점이. 그래서 요 profit loss 이 선의 점점점점 선의 경우에는 여기 100보다 여기 지금 마이너스 14만큼 이렇게 딱 다운 시켜가지고 요렇게 됐다가 여기서부터 올라가다가 이제 114에서 0을 찍고 이제 쭉 올라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곡선이 요 profit loss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오프 곡선은 옵션에 대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곡선을 페이오프라고 하고 옵션에 대한 이 비용까지 고려를 한 것은 profit los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페이오프라고 하는 것과 profit loss라고 하는 것 두 개는 다르구나. 옵션 가격까지 고려를 한 것은 profit loss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이 콜에서도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이 있는 거고 이제 풋 옵션에 대해서도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콜 옵션에 산 사람은 뭐를 한 사람이라고? 내가 어떤 특정한 기간, 미래에 어떤 특정한 시간에, 미래의 시점에 어떤 기초자산을 얼마를 주고 사기로 미리 약속을 한 사람이, 그 권리를 산 사람이 콜 옵션 롱 포지션이에요. 그리고 이 콜 옵션 롱 포지션에 어떤 대응되는 사람이 콜 옵션의 숏 포지션인 거지. 이거를 바꿔 말하면 이게 같은 말이 콜 라이터인데 혹은 콜 셀을 한 사람인데 뭐냐면 이제 그 콜 롱인 사람이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 행사를 하는 거에 응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콜 숏 포지션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콜 롱인 사람은 뭐를 하는 사람이야? 어떤 특정한 행사 가격에 그 특정한 기초 자산을 얼마에 사기로 살 권리를 미리 이제 계약을 해놓은 사람인 거지.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는 기초 자산을 넘긴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초 자산을 파는 거지. 콜 숏인 사람이 콜 롱인 포지션한테 기초 자산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특정한 미래의 때에 얼마의 가격으로 특정한 기초 자산을 넘기는 사람을 이렇게 콜 숏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콜 숏인 사람이 기초 자산을 콜 롱인 사람한테 이제 그 특정한 만기 때에 넘기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그러면 이와 같은 콜 셀 혹은 콜 숏 혹은 콜 라이트 한 사람은 어떤 페이오프를 갖게 되냐면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 하나가 150에 이제 콜 롱인 사람이 이제 사기로 약속을 해놓은 상황이고, 그때 가서 만기 때 가서 봤더니 삼성전자 주식 200이야. 그러면 지금 큰일 난 거죠. 지금 콜 롱인 사람이 이거 콜옵션 행사하겠죠. 그쵸? 콜 롱인 사람은 지금 행사하면 지금 시가가 200인데 훨씬 싸게 150에 살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100%의 확률로 콜옵션 롱 포지션이 분명히 행사 엑서사이즈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이 숏 포지션에 콜옵션 숏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이 언더라잉 에셋을 콜 롱한 사람한테 줘야 돼. 그러면 지금 콜 숏인 사람은 시장에 가서 눈물을 머금고 200에 삼성전자 주식을 사다가 150에 콜 롱인 사람한테 넘겨야 되는 거예요. 150을 받고. 나는 200에 샀는데 내가 팔 때는 150밖에 못 받고 롱한테 팔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마이너스 50만큼의 손실이 나는 상황인 거죠. 만기 때. 이제 그렇지 않고 콜 롱인 사람이 만기 때 이제 150을 주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그때 가서 봤더니 삼성전자 주식이 100밖에 안 해. 그러면 콜 롱인 사람이 이 옵션을 행사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안 하지. 바보가 아닌 이상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옵션만 날리고 말지. 그러면 여기 지금 반대편에 있는 사람인 콜 라이터, 콜 숏, 셀 한 사람의 경우에는 아싸바리 하고 지금 이익을 얻는 거는 없지만 손실을 보는 것도 없죠. 이제 그래서 요렇게 0만큼의 페이오프가 갖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엑서사이즈 프라이스보다 만기 때 가서 봤더니 ST가 훨씬 커? 그러면 지금 콜 라이터의 입장에서는 콜 셀, 콜 숏 입장에서는 요만큼의 손실을 보는 거고 ST가 X보다 훨씬 작아서 콜 옵션 롱 포지션이 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어. 거의 0%야. 그러면 이 사람은 따로 손실을 보는 게 없이 이렇게 페이오프가 0이 이제 가져가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방금 살펴본 콜의 숏 포지션에 이제 커브가 어떻게 되는지를 피겨 20.3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피겨에서는 지금 행사가를 그러니까 X를 100으로 해놓고 지금 그려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콜 라이터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때 만기 때 가서 봤더니 삼성전자 주식이 100이 안 돼. 이제 그러면 계속 따로 보는 이익이 없는 거지. 0인 상황이야. 그래서 여기 지금 쭉 0이죠. 100까지 쭉 0이야. 그러다가 삼성전자 주식이 100을 넘어가는 순간 이 콜 숏 포지션에 있는 사람은 손실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반대로 콜 롱에 있는 사람은 이익을 보는 거고. 그래서 요렇게 ST가 커질수록 지금 페이오프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콜 라이터는 당연히 이 콜 옵션을 발행하면서 대가를 받았죠. 콜 롱으로부터 이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판매를 하면서 대가를 받았죠. 그 대가로 여기 지금 14달러만큼을 받은 거야. 그래서 그 콜 옵션을 발행한 대가, 콜 옵션의 대가를 포함을 한 프로핏 로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지금 이렇게 쭉 100까지는 이렇게 쭉 14달러만큼의 이익이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죠. 콜 팔고 나서 그냥 계속 14달러만큼 이익이 그냥 콜 팔 대가를 나는 그냥 이제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 기초자산이 성장을 하면서 커지면서 나는 계속 이제 손실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각각 페이오프와 콜옵션 숏 포지션의 페이오프와 이제 프로핏 로스가 요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콜옵션의 경우에는 어떠한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 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미래 시점에 지금 얼마에 나중에 가서 살지를 지금 미리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권리를 갖는 사람, 사는 사람을 콜의
롱 포지션이라고 하고, 이제 그러한 권리가 행사가 되면 그거에 응해줘야 되는 사람, 무조건 응해줘야 되는 사람을 콜의 숏 포지션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풋 포지션은 뭐라고 했죠? 풋 옵션은 뭐라고 했죠? 어떤 특정한 만기 때 가서 어떤 특정한 기초 자산을 얼마에 팔기로, 이제 그때 당시 가격이 뭐가 됐든 상관없이 얼마에 팔기로 지급일이 약속하는 거, 이제 그러한 권리를 사는 거를 풋 옵션이라고 했죠. 이제 그래서 그러한 권리를 사는 사람을 또 이렇게 풋 옵션의 롱 포지션, 뭐 같은 말로 풋 옵션의 홀드, 뭐 풋 옵션의 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권리를 또 판매를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풋에 롱 포지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풋에 풋 옵션을 발행하고 판매해주는 사람을 이렇게 이제 풋 숏 포지션, 뭐 풋 라이터 혹은 풋 셀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러한 권리를 산 풋 롱, 이제 풋 옵션의 이제 롱 포지션인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팩오프가 어떻게 되냐면 미래의 만기에 가서 삼성전자 한 주를 나는 150에 그냥 내가 무조건 팔기로 약속을 하고 싶어. 이제 그런데 미래에 가서 봤더니 삼성전자 주식이 200이야, 뭐 300이야. 그러면 굳이 이 150 주고 시장에 판매할 이유가 없죠. 그냥 시가에 200, 뭐 300, 내가 갖고 있던 한 주 갖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을 그냥 시가에 팔면 나는 더 남는데 굳이 이 옵션 계약했던 대로 150에 팔면 나만 바보지. 그러니까 이 옵션을 굳이 쓰지가 않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페이오프가 풋 롱 포지션의 페이오프가 이제 0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 내가 만기 때 가서 삼성전자 주식을 150에 팔기로 이미 약속을 해놨는데 시간이 흘러 그때 가서 봤더니 삼성전자 주식이 100이야, 50이야 이렇게밖에 안 돼. 그러면 아싸 내가 풋옵션 사놓은 거 있지? 라고 해서 풋옵션을 발동을 시키는 거지. 행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이 그때 가서 봤더니 50이야, 100이야 이러면 나는 바로 요 행사가인 150 빼기 시가 뭐 50. 그러면 나는 바로 풋옵션 이제 롱 했던 것에 대한 대가로 100을 바로 나는 가져가는 거. 이익으로 가져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러한 것이 풋옵션 롱 포지션의 페이오프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지금 피겨 20.4번에 그래서 풋옵션의 롱 포지션의 페이오프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시장의 경우, 요 피겨의 경우에는 지금 행사가가 엑서사이즈 프라이스 혹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100을 가정을 하고 그림을 그려놓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풋옵션을 롱 포지션인 경우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뭐 지금 이 나중에 가서 ST가 그러니까 만기 때의 기초자산 가격이 뭐 150이야, 뭐 200이야. 그러면 굳이 이 풋옵션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은 하나도 없어. 이제 그러다가 만기 때 가서 그 기초자산 가격이 봤더니 내가 약속한 가격보다 떨어져? 그러면 나는 그 이 풋옵션 걸어놨던 걸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계속 증가를 하는 상황인 거죠.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 때 가서 봤더니 90이야, 80이야, 70이야. 최소 아니면 뭐 극단적으로 빵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무조건 100에 팔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지금 행사가를 100으로 풋옵션을 사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지금 파란색으로 그려있는 실선이 지금 풋옵션 롱 포지션의 페이오프 곡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풋옵션을 살 때 이거를 내가 공짜로 살 수가 없겠죠. 이러한 권리를 살 때 당연히 옵션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합니다. 풋옵션에 대한 비용을. 이제 풋 롱이 풋 숏한테 옵션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옵션에 대한 비용까지 고려를 한 이제 profit loss 곡선은 이렇게 점점점점 100 여기 지금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지금 요 점부터 지금 그 손익분기를 넘는 시점인 거죠. 이제 그래서 요렇게 점점점점점점점 되어 있다가 여기부터 오르다가 이제 여기부터 이제 옵션을 산 가격도 이제 카바치고 이제 여기부터 수익이 계속 나는 모습을 이렇게 profit loss 곡선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지금 풋 옵션을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본 것은 이제 풋 옵션의 롱 포지션이에요. 이제 그러면 풋 옵션을 숏 포지션도 있죠. 반대편에 있는 숏 포지션. 이제 그래서 이 숏 포지션을 같은 말로 여기 지금 풋 라이터라고 이제 풋 옵션을 판매한 사람을 이렇게 풋 라이터라고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풋 옵션의 숏 포지션은 지금 풋 옵션의 롱 포지션이 삼성전자 주식을 얼마에 팔아. 그러면 나는 무조건 그거를 걔한테 풋옵션 롱인 사람으로부터 사줘야 돼, 내가. 무조건. 이제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풋옵션의 숏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이제 풋옵션인 경우에 요 숏 포지션인 경우는 이 페이오프를 마찬가지로 피겨로 그림을 그려보면 아까 그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풋옵션의 롱 포지션은 페이오프가 요렇게 0이다가 기초자산 가격 요 ST 여기 ST X축 ST가 낮아질수록 이렇게 이익을 본다라고 했죠. 이제 그러면 풋옵션의 숏 포지션은 어떠냐면 이렇게 0으로 쭉 가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손실이 나는 거지. 이러한 모습을 갖는 게 이제 풋 옵션의 숏 포지션의 페이오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프로핏 로스를 그려본다면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갖는 게 이제 요 그 풋 옵션의 숏 포지션의 페이오프가 프로핏 로스가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우리가 콜 옵션의 롱 포지션, 숏 포지션, 풋 옵션의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이 각각 뭔지 우선 그 개념과 페이오프 그리고 프로핏 로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처음 콜 옵션과 풋 옵션의 롱숏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았는데 이제 이게 처음 접하는 거라서 조금 이게 낯설 텐데, 근데 이게 전혀 개념 자체가 어려운 거는 아니기 때문에, 콜이라는 거에 롱이 있고 숏이 있는 거고, 풋옵션이라는 거에 또 롱이 있고 숏이 있는 거구나. 롱은 권리를 가진 거고, 롱이 옵션을 행사를 하면 숏에 있는 사람이 무조건 이제 응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롱도 권리만 있는 거고 풋 롱인 사람이 권리를 행사를 하면 이 풋옵션 권리를 행사를 하면 풋 숏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응해줘야 되는 또 의무가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콜에 롱인 사람은 권리만 있는 거고 이제 콜 숏은 그거에 응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풋 옵션인 경우에도 이게 롱인 경우에는 권리만 가져. 내가 하든 말든 내 마음이야. 그런데 숏 포지션은 롱이 이거를 행사를 하면 무조건 풋 롱인 경우에 물건을 판다 그랬죠. 그 기초자산을 판다 그랬지. 그러면 걔가 파는 기초자산을 내가 사줘야 돼. 그럴 의무가 있는 게 요 숏 포지션이다. 그래서 요 롱과 요 롱은 권리만 있고 요 숏하고 요 숏은 의무만 있는 게 이제 요 콜 옵션과 풋 옵션의 각각 포지션의 어떤 역할,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고 이제 이어서 다음 동영상에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